대개발지 소위 예정지라고 하는 곳들, 최근 들어서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 소규모 정비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인데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1억 원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4억짜리가 연간 10%만 올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 1억 대비했을 때는 40%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억 그리고 2억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장단이 있긴 합니다. 이게 빌라 투자를 하게 되면 급지로는 좀 더 상급지 이동이 가능한 거고, 아파트는 이제 급지는 좀 떨어지지만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약간 뭐 성향에 따라 틀리실 것 같아요. 투자는. 둘 다 좋은데, 일단은 1억으로 재개발 확정된 지역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재개발지 소위 예정지라고 하는 곳들, 그것도 이제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 소규모 정비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이제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금액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요즘에 강남권이 굉장히 크게 가격이 상승하고 외곽 지역에서는 크게 못 오른 것처럼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용산이라든가 한강변 일부 라인들은 훨씬 더 높은 금액, 거의 한 3억 원 이상의 금액이 투자되는 곳도 많고요. 1억 원으로는 그런 지역까지 가진 못하지만 서울에서 약간 외곽 쪽에 있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들, 그런 쪽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게 잘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재개발이 만약에 이행된다고 하게 되면은 1억 원의 초기 자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 이런 건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 투자하실 때 이 지역이 나중에 잘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선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서울 쪽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긴 하고요. 경기권에서는 일기 신도시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삼본이나 아니면 부천 이런 쪽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 일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1억 내외 정도로 해서 갭2로, 그러니까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그 금액으로 투자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역시 이제 7호선 역세권 위주로 찾아보시면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억 원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먼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억 정도로 저희가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우리 18평형 이상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갭은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지도를 봤더니 역시나 서울은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여기 하나 있는 거 이제 뭔지 아시겠죠? 요거는 직거래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역시나 직거래죠. 이게 등기를 돼 있는데 직거래였던 겁니다. 직거래였던 건데 요거는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대서료만 주고 이제 거래를 한 형태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저층이 8억 5천, 고층은 9억대 중반인데 6억 7천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찾아가셔봤자 우리 금액에 투자할 만한 물건은 안 나옵니다. 자, 서울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쪽이네요. 노원구 일대에서 가끔씩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1억으로도 서울 외곽 지역에 좀 소규모, 구축, 요런 것들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고, 좀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북부권보다는 남부권에 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재건축될 1기 신도시 먼저 위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역시나 분당 쪽은 거의 뭐 서울에 갖다 놔도 중상급지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을 거고요. 평촌도 분당 다음에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라서 아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여기입니다. 역시나 지금 하나도 나타나 있질 않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나 일산이나 중동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단지는 3번의 메인 단지는 이제 그 금정역 인근과 3번역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중에서의 중심 상업 지역은 여기 3번역 인근이고요. 금정역이 주목받는 것은 여기 이제 GTX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수리산역은 약간 이 주변 일대가 쾌적합니다만 신도시 중에서는 좀 외곽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 대상이 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다산 주공 3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평형이 실제로 한 4억 9천 정도
뭐 높은 건 5억 7천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 인테리어 사정에 따라 좀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용적률 자체가 지금 195%잖아요. 예, 1기 신도시 투자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기대하고 봐니까 보셔야겠죠. 용적률 195개 되면 예전 같으면은 재건축 이행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용적률 상향 혜택을 줬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인근에 있고 지하철역이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만 또 비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금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4억에 거래가 됐다고 나왔는데 어떤 거는 3억이고요. 불과 석 달 전에. 그리고 지난달에는 3억 4천이 됐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억 갭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매가는 5억대, 뭐 4억대 후반인데 예, 지금 4억을 기준, 가장 최근에 전세사를 기준한 거기 때문에 1억 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일반적인 전세 시세로는 1억 갭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갱노노 사이트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거다 보니까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보시려면은 내가 1억 정도 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설정 자체는 갭이 한 8천에서 9천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1억의 투자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부천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는 이제 7호선 라인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예, 이쪽에서는 좀 갭이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7호선이 강남을 지나가는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근 쪽으로 여기 그 중동신도시 같은 건 대규모 평지고 거주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상업지도 많고요. 이런 아파트들도 한 1억 내외 정도로 매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 쪽에 빌라를 한번 알아볼게요. 1억 정도 갭이게 되면은 아까 외곽 지역 말씀드렸잖아요. 외곽 지역에서는 금천구 쪽 일대라던가 이런 쪽 일대, 위쪽에 강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뭐 이런 쪽으로는 개발이 나름대로 상당히 진척된 그런 곳들도 투자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신축은 말고 구축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다. 그런데 1억 미만 투자들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움직임이 있을 정도, 움직임이 있는 정도 쪽으로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단, 뭐 2호선 안쪽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서대문구 쪽 일대라든가, 내지는 뭐 강서구 쪽 일대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도 한번 움직여보자, 개발을 해보자 하는 지역들의 구축 빌라 이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런 쪽 일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좀 명확해졌는데 물론 1억 갖고 여러 채를 나눠서 구입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한 채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부분이 여전히 세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적용을 했고 또 급지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에 이제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것, 소위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을 모아서 똘똘한 한 채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상급지로 가는 것이 더 올바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월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재개발은 사실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오는 게 없죠. 그러나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때에 굉장히 큰 차익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 여부는 재개발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오피스텔의 상가 투자가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 재개발이 만약에 잘 진행이 되면은 이게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변동이 심한 이 재개발지가 잘 진행되는지 여부가 양쪽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잘 진행이 될까 여부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그 조사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동의가 어떤 호응도가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뭐 거기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성 같은 것들 여기가 현재 조합원 수가 몇 명인데 용적률이 몇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내겠구나 이런 거를 아주 가볍게라도 판단해 보실 수 있으면은 상대적인 비교가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가 좀 더 사업성이 낮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경제성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피스텔 상가를 우리가 수익형으로 묶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상가는 조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 되고 또 온라인화가 좀 굉장히 대중화가 되게 되면서 오프라인 상권이라는 것이 아주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 되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돌아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뭐 1억 정도로 이제 상가를 매입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입지가 좋지 않거나 뭐 뒤쪽에 있거나 이런 상가밖에 매입하기 못하게 될 텐데 메인 상권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으로는 원룸형 정도를 이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월세를 받는 거는 괜찮으나 사실은 불안감이 좀 있는 것들은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은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금방금방 짓고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 뭐 이런 것들만 기대서 너무 기대감을 갖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월세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역시나 오피스텔 매입도 아파트 매입하는 것처럼 입지가 좋은 것들만 선별적으로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억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좋은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서 공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개인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억으로 투자했을 때, 우리가 뭐 재개발지 같은 거 투자하게 되면은 금방은 매도는 안 될 겁니다. 보통은 한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 이상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 개발 이행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잘 된다는 가정하게 되면은 연간 수익이 보통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40에서 50%를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매매 금액이 4억인데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1억 원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4억짜리가 연간 10%만 올라도 4억이 4억 4천만 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 1억 대비했을 때는 40%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10% 정도만 올라도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연간 40%, 5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뭐 가격이 빠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구입했을 때 5년 뒤에도 거의 가격 변동이 없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심지어는 개발이 거의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될 것처럼 했을 때 내가 매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에 있었던 시세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프리미엄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인데 개발이 안 된다라고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 프리미엄이 다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몇 년 지났을 때 가격이 빠지는 케이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좀 판단하는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의를 많이 거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제성이 없음에 대해서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그럼 어차피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지금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높다, 사업성이 좋다고 하게 되면은 빨리빨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이면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경기권에서는 뭐 신축은 여전히 많이 비싸지만 구축으로 기존의 아파트를 하게 되면은 1기 신도시 분당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평촌의 일부나 삼본, 일산, 부천, 중동 신도시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해서 용적률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선도지구가 이제 지정되고 정부가 굉장히 정책적 차원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쪽도 이제는 가능하죠. 2억 정도면은 뭐 메인 지역으로 들어보기 좀 힘들겠습니다만 약간 외곽 쪽, 그러니까 서울의 시 경계 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쪽 중랑구나 은평구나 금천구나 내지는 노원구, 뭐 강북구 이런 정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또 살펴봐 드리기도 할 겁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대수라든가 뭐 역세권 여부라든가 이런 건 따지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금액에 들어올 것들이 여러 있을 텐데 일단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뭐 안 알려져 있으면은 내가 거기 찾아가서 매수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세대수는 좀 배제를 하고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서 또 관심이 많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여전히 뭐 용산이라든가 한강변 일부 지역은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동작구나 마포구나 내지는 성동구나 영등포구나 이런 지역 중에 핵심 지역 개발이 이제 움직임이 있는 이런 곳들까지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내가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판단이 듭니다. 어찌됐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건축만으로는 순증 효과가 좀 부족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주 오랜 호흡을 갖고 여러분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만 기다릴 수 있다면 좋은 지역의 빌라 투자도 해보실 만한 그런 금액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으로 갭은 1억 9천에서 2억 정도로 봤는데요. 서울 쪽에 이제 간간히 이제 아파트가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용두동의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프레 나름대로 신축입니다. 21년도면 신축이고 이 일대 신설 동력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정도가 만약에 갭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일단 32평의 전세 금액은 8억 5천으로 거래된 모습이고요. 매가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한 10억 4천.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직거래 또 속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변 일대는 14억 5천, 13억 8천, 14억 7천이죠. 근데 직거래는 10억 4천입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증여지만 매매 형태로 가는 것들. 그게 이제 어느 범위가 있습니다. 예, 뭐 30%, 뭐 최대 3억 요걸 비교해 가지고 절세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갖고 지금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세가 아닌 거죠. 네,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는 좀 어렵고 약간 외곽 쪽으로 나가야지만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동아아파트는 지금 7억 5천. 근데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1층 기준입니다. 이런 거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1층 기준.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5천이지만 다른 것들은 지금 8억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세 금액을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월세는 지금 높은 것이 한 5억 5천 정도. 그죠? 그러니까 아까 2억의 범주 내에 들어왔던 거는 평균적인 시세라고 볼 수 없는 낮은 매매가와 높은 전세가를 기준했을 때문에 나온 거고 사실은 2억이 좀 넘어가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2억 5천, 3억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억으로는 서울 외곽은 가능하나 중심부에는 좀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판명이 됐죠. 외곽 지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 쪽이나 일대는 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성북구 쪽 일대 그 다음에 중랑구 쪽 일대 이런 쪽에서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쪽은 약간 외곽이라 하더라도 투자 대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강남이라든가 이쪽 일대는 뭐 당연히 한 개도 지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주목해 보죠. 구로동 쪽, 구로 주공아파트 위주 주변의 일대, 그 다음에 광명 쪽이 이제 2억으로 투자하기는 좋은 지역이죠. 광명의 기존 구축 아파트라든가 하안주공 아파트 뭐 이런 쪽 일대는 충분히 투자 대상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1기 신도시 보시면은 이제 아까 1억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았었던 3번도 여러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평촌에도 몇 개가 간간히 보이긴 하네요. 간간히.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한가람 세경 아파트, 요게 1,300여 세대 되고 196%의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자, 전세가는 19평 기준했을 때 2억 7천, 매가는 4억 6천. 이 정도면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1기 신도시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용적률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재건축 대상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쪽 빌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빌라에서는 이제는 꽤 좋은 지역까지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2억으로 우리가 재개발 대상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마포구 일대, 용산구는 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 일대, 그리고 동작구 일대, 뭐 이런 쪽, 영등포구 일대, 요런 쪽에서는 2억의 투자금으로 가능하고요. 강남도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2억으로 투자가 됩니다. 빌라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높기는 하나 전세가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억 미만의 투자금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매매가도 높고 전세가도 높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강남에 있는 빌라 이거는 뭐 나름대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단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확률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사실은 주변 일대가 좀 노후 환경이 열악한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지고 단 전세가라든가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의 상승으로 인한 매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강남의 또 수요는 꾸준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조금 더 금액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대, 그 주변 일대로는 2억의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선호도 있고 인지도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아파트만큼 특정 입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이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 다 서울 쪽에 좋은 것들 사지만 상권이라는 것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기본적인 토지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억 원으로 굉장히 좋은 상가를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지방 쪽에서는 상권이 나름대로 형성돼 있으면서 입지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가를 매입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수도권은 좀 힘들고 지방 쪽에서는 그래도 유동성이 좀 있는 곳에 괜찮은 상가라면은 한번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판단이 듭니다. 2억 원의 금액이면은 좋은 입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좀 되게 마음이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좋은 지역을 하고 싶은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매수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좀 내려간 지역은 금액은 맞으나 좀 성이 안 차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플랫폼들이 워낙에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충분하게 손품을 팔아보시게 돼서 내가 어느 지역 정도를 투자할 수 있을지를 미리 판단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을 가보셔서 매물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억 원의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오른 거를 봤을 때는 소액 투자의 개념에 들어가는 금액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욕심을 약간 내려놓으시고 투자 지역을 선정하신 다음에 내가 투자 지역이 된 곳에서는 가장 좋은 걸 이제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녀 보시면은 금매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한번 투자해 보시게 되면 좋은 어떤 매물을 타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좀 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걸 투자하느냐 틀리겠죠. 아까 뭐 상가라든가 일부 오피스텔 이런 거 매수하셨을 때는 꾸준하게 월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명목 가격은 상승하니까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판단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재개발 혹은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은 내가 구입한 단지의 어떤 사업 속도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책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일률적으로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 올라갔을 때가 있고 또 잠깐 내려갔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가지고 나중에 뭐 3년 뒤에 매도할 거야, 5년 뒤에 매도할 거야 이렇게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변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굉장히 내게 좋은 분위기를 타고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고, 안타깝게도 내가 오르는 것보다 다른 쪽이 먼저 올라서 지금 매도했을 때 이동이 좀 더 힘들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은 예전처럼 정말 뭐 100%씩 80%씩 나오는 시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안정 추세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대박이 나는 그런 형태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수익률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찾으면은 나오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대한 눈높이가 커서 그렇지만 연수익률을 매년 그렇게 꾸준히 낼 수 있는 상품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목표를 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